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설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뭔가 설인문고 채널이라든지 저를 아시는 분이라면 혹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이라면 제가 어떤 작가의 팬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내려간 영상 탓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아주 짧게 이름만 말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김보영 작가님, 최진영 작가님, 정세랑 작가님, 이유리 작가님, 임선우 작가님, 이렇게 5명이 제 채널에서 나오는 정말 단골 작가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왜 찾아왔는지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떤 신간이 나왔는지 혹시 소식을 들으신 분이 있을까요? 바로 정세랑 작가님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벌 아저씨처럼 뛰어왔어요. 요거랑 같이 산 책들 조금 소개드리면서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설자한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설자한 시리즈의 2권이 드디어 나온 건데요. 제가 이거를 올린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게 2023년 10월인가 제가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소개드렸던 책은 파란색 표지의 설자한 금성으로 돌아오다 라는 1권이었는데요. 그 설자한 시리즈의 2권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이번에는 불꽃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주황색으로 표지가 되어 있네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설자한 얘기를 정말 한참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읽었던 책 이라고 뽑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힘들어하는 게 추리물, 수사물, 사극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런 저를 음악도 듣지 않고 한자리에서 그대로 앉아서 완독을 하게 만들었던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다렸었어요. 당시에 북토크도 다녀왔었고 설자한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그런 작가님의 포부와 계획이 있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작품입니다. 우선 설자한 시리즈는 이제 통일신라를 배경으로 하는 추리소설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수도인 금성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황금의 도시에서 펼쳐지는 미스터리 대수사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설자한이라는 시리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1권의 스포가 되지 않는 한에서 등장인물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설자한이라는 친구는 죽은 오라비의 이름을 빌려서 벼슬길에 오른 여성 주인공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1권에서 금성으로 돌아오다라는 책에서 금성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함께 만난 파트너가 있어요. 그 파트너의 이름이 이제 목인공이라는 친구입니다. 이제 셜록이 있으면 왓슨이 있고 미우사공사로 치면 시마가 있으면 이부키가 있듯이 이제 이 둘은 듀오처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수사를 펼쳐나가고 있어요. 이제 1권에서 활약을 펼친 자은이 왕에게 검을 받게 되는데요. 그 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채로 여러 사건들에 다시 휘말리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테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불꽃이라는 건데요. 첫 사건이 주변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요, 집에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펼쳐나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직위설화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제 선덕여왕과 관련된 설화인데 선덕여왕을 너무나도 사모하다 못해 불꽃이 되어버린 남성에 관한 설화인데요. 그런 설화와 관련된 이제 직위가 테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불꽃을 쫓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화마의 곡비라는 것이 첫 번째 챕터이고 그 뒤에 탑도리의 밤, 용왕의 아들들 이렇게 크게 3가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 챕터가 많이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이야기가 좀 길기 때문에 전편보다 조금 더 두꺼워요, 책이. 제가 설자한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설자한 이야기라고 해서 자은이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은이의 동생인 도은이라는 인물이 있고 이제 자은의 조력자처럼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두 인물 모두 1권에도 나오는데요. 인곤, 사나, 도은 그리고 자은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건이 정말 얽히고 설키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제 메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은과 인곤을 제외하고도 도은과 사나가 너무 좋아요. 이제 자은과 사나의 스토리도 너무 좋고 도은과 자은의 이야기도 너무 좋고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개그 포인트처럼 나오는 맏형도 있는데 너무너무 웃기고 정말 저 인간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계속 웃게 되는 그런 중간에 킬링 포인트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 2권이 정말 좋았던 이유는 자은이 자기가 가진 칼로 무언가를 베게 되면서 생기는 그런 차가운 서늘함? 그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은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칼을 가지고 무언가를 베게 되면서 생기는 균열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의 묘사와 그 부분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좋았어서 이 이야기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권입니다. 이제 중간에 탑돌이라는 그런 소재도 나오는데 자은이 이제 탑돌이를 믿지 않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게 이제 검과 관련된 본인이 베게 되는 사건과 관련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확실히 주인공한테 그림자가 지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악성 독자인가요? 하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인곤이라는 인물이 식객, 이 식객놈아! 라는 말로 처음에 1권에서 시작되는 관계인데 그 말이 너무 웃겼다고 했지만 1권도 그렇고 2권도 그렇고 자은의 정말 든든한 조력자이자 한 명의 인물로서 서게 되는데 그런 인곤에게도 마냥 해맑아 보이던 그런 인곤에게도 그림자가 있었던 순간과 그 그림자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걸 인곤이 어떤 식으로 회피하고 어떤 식으로 밝게만 보이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왔는지 역시 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음침한가요? 그 두 인물에게도 그림자가 있었던 게 너무 좋았고 그냥 좋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제가 그냥 신라의 한복판에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일종의 타임슬립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수사물 추리물을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는 영상 미디어를 생각해보면 다 추리 수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설전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서점에 가서 이제 사서 책을 읽었었는데 너무 좋아서 그 하루는 계속 설전 생각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서리는 정세랑 생간 읽었겠지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증명해드리기 위해서 굳이 주접을 떨려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전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서 지기가 되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불꽃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책상이 술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 찾고 계신다면 좀 마음 편하게 즐거운 이야기 찾고 싶으실 때쯤 이 설단 시리즈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세랑 작가도 계속 이 시리즈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기다릴 겁니다. 영원히요. 파란색 1권 그리고 주황색 2권 그래서 다음 시리즈에는 과연 어떤 테마 컬러가 입혀질지 저도 너무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드린 책은 바로 설자한 불꽃을 쫓다 설자한 시리즈의 2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그림으로 보는 니체라는 책입니다. 제가 철학자 중에서 가장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철학자가 니체였어요. 제가 한 1년 전쯤에 여름에 What's in my bag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니체의 그 전작인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이런 여러 저작들을 읽어야 저 책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도 관심이 있었고 여전히 관심이 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진척이 없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니체가 저한테는 워낙에 난해하게 느껴지는 철학자여서 조금 배경 지식이 있는 채로 그런 철학서를 읽으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최근에 니체와 관련된 교양 서적을 조금 더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들르는 서점은 이제 철학 코너에 가면 철학자 이름대로 이렇게 서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니체를 찾아서 끌리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니체에 대한 여러 교양 서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다른 것보다도 조금 더 예술적으로 탐구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림으로 보는 니체를 택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읽고 있어요.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자라투스트라를 읽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런데 그 전의 이야기들을 철학서들을 읽고 싶지는 않다. 근데 자라투스트라는 좀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 정도는 한번 읽고 시작하셔도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중간중간에 그림에 대해서 설명한다기 보다는 그냥 그림을 삽입해놓고 자라투스트라가 여정을 떠나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중간중간에 그림도 삽입을 하고 니체의 철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맞더라고요. 책 중에서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초반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니체의 철학은 삶이 안겨주는 무한대의 고통과 고독에도 불구하고 삶을 기꺼워하며 춤추는 자를 위한 철학이다. 춤추며 처절한 슬픔마저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자를 위한 철학이다.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니체가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나 봐요. 아직까지는 저도 그만큼 나이를 먹은 것도 아니고 그만큼 공부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스스로의 정립된 이론적인 가치관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의 것만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약간 염세주의인데요.
그 와중에도 참 생명력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모순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을 이렇게 미워하면서도 세상을 이렇게 혐오하면서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니체와 관련된 이야기나 니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예술 작품들을 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납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가나 봐요. 제가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저만의 문장이라면 인생은 엉망진창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 저는 인간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평소에 하고 있지만 인류애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라고 제가 정말 자주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 영상에서도. 진짜 모순적인 사람이지만 인간은 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이런가요? 결국 삶이라는 건 무한대의 고통과 고독을 안겨주지만 그 사이에서도 저는 끊임없이 살아내고 생명력 가득하게 춤추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니체의 생각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물론 100% 생각이 일치할 수는 없어요. 옛날 철학자고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니체의 저서를 읽기 전에 좀 편안하게 교양서적처럼 읽고 싶어서 골랐던 책입니다. 이제 짜라투스트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몰락과 끝물인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에 의하면 몰락할 줄 아는 사람만이 끝물인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끝물인간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창조란 무엇인가? 동경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아무것도 긍정할 줄 모르는 회의주의자이며 지금 이대로가 가장 그들에게 큰 행복인 사람들이죠. 결국 적당한 행복이 그뿐인 사람들을 짜라투스트라는 즉 니체는 끝물인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들을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스스로 몰락하기만을 선택하는 자만이 창조를 할 수 있다. 창조란 새로운 것이 생성될 수 있도록 자신이 부단히 극복하게 하는 존재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몰락을 해야만 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적당한 행복이라는 말이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제가 그런 인간이 못 돼요.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행복하고 적당히 안주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들에게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동의는 할 수 없다는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은.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되더라고요. 적당한 행복을 위해서 적당히 안주하는 게 안 돼요. 본성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많이 힘들어요. 지금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아까 말했던 그런 질문 대신 몰락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과 창조라는 말은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가? 왜 나는 이 지상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밤하늘의 별을 동경할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그냥 그런 질문들만을 던지는 것이 아닌 왜를 물을 수 있는 사람, 결국 만물과 하나가 되어서 몰락함으로써 창조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니체에게는 이제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건데 생각이 많아지는 단락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 책이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단테 신곡도 가이드북 들이 많거든요. 나와 있는 교양서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단테의 여정을 따라서 성서와 관련된 거라든지 철학과 관련된 지식들을 이렇게 잘 알려주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책도 이렇게 짜라투스트라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따라가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정확히 니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좀 쉬운 말로 풀어내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힘들어하지만 여러분도 혹시 고전이나 철학서들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우선 책을 덮고 다시는 안 펼쳐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교양서적 쪽으로 한번 가서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책이 책을 부른다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책을 읽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필요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저처럼 발굴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은 철학서나 철학자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거든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있었고 왜 니체는 이런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나랑 많이 비슷한 것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으니까 뭔가 의문도 품어보고 공감도 하면서 저도 저만의 가치관과 저만의 철학관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저의 요즘 니체는 니체의 진행률은, 진도율은, 공부의 진도율은 요 정도 나갔다라고 숙제 검사하듯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데려왔던 책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책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알랭드 보통과 인생학교의 현대사회 생존법이라는 책입니다.
알랭드 보통의 책을 참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프루스트를 좋아하세요? 라는 책인데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한국인한테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외국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알랭드 보통은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만한 작품이 이제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사랑일까, 이 작품이 있을 거고, 이제 키스 앤 텔까지 해서 사랑과 인간관계 3부작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알랭드 보통이 바라보는 인문학적 시선이 되게 좋아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감성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알랭드 보통이 글을 되게 잘 써요. 그래서 공감도 많이 하고 계속 밑줄을 치면서 읽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제 알랭드 보통과 인생학교 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생학교라는 건 알랭드 보통이 2008년에 영국 런던에 설립한 것이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책을 펴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움을 다시 삶의 한가운데로 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인생학교는 암스테르담, 베를린, 파리, 상파울루 등의 분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사랑일까? 라는 이런 책들이 있듯이 이곳에서도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 관계는 어떻게 맺고 유지할까? 돈은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것처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본질과 맞닿은 것들을 이제 질문하고 묻고 토론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그런 질문들과 답변, 토론들을 좀 망라해서 정리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근데 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글로, 이제 말로 정말 잘 정리를 해서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 책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이제 소비 자본주의, 광고, 민주주의, 개인주의, 과학과 종교, 외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현대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그리고 자신만의 생각을 잘 풀어낸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공감이 됐던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우리는 수능을 요구하는 교묘하게 설계된 압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만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좀 사로잡혀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사회가 굴러가는 논리 구조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 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기도 하고요. 이래서 이런 것들이 벌어진 거지? 라는 납득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런 것 같아요. 정말 모호하고 문장으로 표현하기 힘들었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추상적인 것들을 잘 정제해서 풀어내는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난 작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두루뭉술하게 마음속에 현대사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조금 지쳤다, 대체 왜 현대사회는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걸까? 라는 좀 정립되지 않은 이야기들 때문에 복잡하시다면 알랭드 보통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언어로 정제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왜 이런 불안함과 혼란함을 느끼는지조차 알 수 없어서 불안하고 혼란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해결할 수는 없어도 당신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당신은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좀 정립해주는 그런 말이 있기만 하더라도, 그런 리스트가 있기만 하더라도, 그런 문장이 있기만 하더라도 마음이 조금 정제되고 가라앉고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데려왔던 책이에요. 오늘은 좀 오랜만에 제가 다양한 카테고리의 책 3권을 데려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사 선택하시라고 제가 다양한 분야의 책을 가져왔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재미도 찾으시고 교양도 쌓으시고 원하는 지식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책을 데려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즐거운 영상 시청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건강은 꼭 약속하기로 합시다. 지키는 걸로 약속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3월 들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시작해보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강도 하고 계약도 하고 1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니까요. 그래서 분위기 환기되거나 아니면 새 마음 새 뜻으로 새로운 책 읽으실 수 있도록 찾아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책 읽게 되신다면 저에게 후기나 감상 알려주시면 저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기록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